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북녘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이 정직을 모르면 5년 동안에 나라의 곶감만 싹 털어먹고 5년 마치려고 아무쪼록 기를 쓰고 틈만 나면 나라를 털어먹는 것이 그동안에 거의 정부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하나님이 정치에 대한 그런 영감을 주셔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지 어느 쪽을 든지 최대한 털어먹고 5년 마치는 것이 거의 그동안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뭐 문제를? 주택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북한도 살 집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남한에서 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다 지도자 책임이야, 지도자. 대통령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편, 자기 쪽만 위해서 대통령하고 자빠졌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저는요, 참여 안 합니다. 현 정부 시책 중에 가장 큰 실패가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약 20차례 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은 100% 실패했어요. 100%. 몇 프로? 100%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안다고요. 그 이유는 국가 경영을 가정 살림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가는요, 가정 살림하고 달라요. 늘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택 문제를 땜질식으로만 늘 처방한 거예요. 저는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잘하려고 애는 썼다고 봅니다. 발버둥을 쳤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 해결책은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국가 경영을 총지휘하는 싱크탱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싱크탱크 청와대에서 이걸 똑바로 잡아줘야 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치한다고 자빠졌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적폐청산 보고 자빠졌어. 그게 뭔지 그런가, 그것이? 그걸 정치라고 하고 있어? 진짜 안타까워. 그냥 주택 문제는 정부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땜질식으로 뭐 압력, 권력으로, 법으로 막 세금 폭탄으로 잡으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 그러고 이쪽 누르면 이쪽 올라가고 이쪽 누르면 이쪽 올라가고, 그런 청와대 그 지금
월급 받고 뭐합니까 다? 청와대 근래 그만둬! 주택 공급 하나 이거 똑바로 못 잡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세금 폭탄으로 잡아야 할 줄 알아? 그러면 서민들만 죽어나요. 주택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한테 신도시 개념을 발빠르게 대비한 정책 당국이 잘했다고 봅니다. 잘 들으세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대비한 정책을 우리는 크게 교훈 삼아요. 그래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훌륭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 노태우 대통령 때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그분이 조금 나중에 그 잘못 착각을 해서 선거사, 저는 노태우 대통령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노씨도 아니고 저는 최씨 아닙니까? 저는 경상도 아니고 저 고향이 여수입니다. 여수. 그러나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은 공과 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전면 무시하려는 그런 저질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탁상공론.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아닙니다. 그거의 문제야 항상. 여러분 그 핸드폰 다음에서 2020년 인구 유입이라는 글을 한번 쳐서 읽어보세요. 쫙 나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 때문에 실제 인구수는 훨씬 늘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중국 조선족을 비롯해서 동남아 일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안 잡힌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그 문제는 훨씬 많을 겁니다. 부산의 해양선이나 어부들이 러시아 젊은이들을 수만 명을 지금 어선의 선원으로 다 러시아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 숫자를 헤아리면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이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또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에 좀 입수하다 보면 보금자리를 또 한국에 내릴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한국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국제결혼해가지고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쪼록 그동안에 죽는 숫자보다 낳는 숫자가 적으니까 인구가 절벽이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닌 탁상공론, 훌륭한 대학 나와서 어쩌게 그렇게 모르십니까? 1 플러스 1은 2다? 이것만 아니까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는 K-팝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 BTS라 그러죠. 소년단. 세계적인 문화 인프라와 의료, 치안, 교통, 경제, 사회 인프라가 잘 있다는 것을 거의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저는 인구가 더 유입된다고 저는 봅니다. 막을 수도 없어. 지금 동남아에서 시집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집 온 사람이 또 자기 친척을 또 끌어들여. 저도 이건 평택에 있습니다만은
저 시내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기는 꼭 동남아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다 동남아에 있는 이웃에서 오신 우리 참 여러 국민들이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 싹쓸이. 그래서 주택 문제를 대비를 안 하면 갈수록 재난을 겪게 되고 주택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5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 적어도 제가 추론하기를 약 350만 명 정도는 북한에서 내린다고 봅니다. 그 몰려오는 엄청난 파고를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통일 수도를 대비해서라도 근본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 그래야만 앞으로 국가 장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가정 경영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문구점 경영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반대판은 싹 적폐청산시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그냥.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우한다고 잘 사고 좌한다고 잘 산 거 아니야.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주택 문제 해결은 수도권 근교나 대도시 근교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녹지공간 싹 없애버리고 집만 지어놓으면 교통 문제도 문제고, 앞으로 근교에 그래도 약간 농업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살 수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밭을 다 논이 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집을 짓고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나는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래서 이번에도 전면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묘책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몇 가지? 딱 한 가지 묘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운하 사업을 정직하게 첨단으로 재개해서 대운하 근교에 30만 호 정도의 한 7개 도시를 다시 조성하고, 그래서 인구도 분산시키고 대도시 녹지 공간도 살리고 통일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일자리 200만 개도 만들게 되고 한민족이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더욱이 대운하 근교에 유실수 30억 그루를 심어 놓으면 기가 막힌 삼천리 금수강상, 한마디로 말해서 별천지 한국이 될 겁니다. 저한테 나라 좀 맡겨주십시오. 제가 별천지를 만들고 우리 한국을 별천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낸 10분의 1만 저한테 할애해 준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별천지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겠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앞으로 한국은 정치만 잘하면 통일도 되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솟게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가까운 일본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진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수많은 인구가 다시 또 한국으로 유입될 날이 나는 온다고 봅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좌파 정부 때문에 일본과 지금 이러지만은 정치가 바꿔지면 일본에서 많은 부가 우리 한국으로 다시 몰려온다고 저는 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끝난 것은 한마디로 동족방요, 그러니까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조금만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큰 효과는 사실은 대운하해야만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현 정부의 부채 10분의 1만 가지고도 대운하를 정직하게 건설하면 일자리는 물론 국가 발전에 항구적인 기적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운하가 되면 흐르는 강물을 보고 사는 행복도시. 여러분, 한강 근교에 한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이는 곳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유유 흘러가는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요. 한남동으로 그쪽으로 저도 서울 잘합니다. 딴 지역보다도 다 부자들은 거기 살아, 부자들은.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잘 되면 흐르는 강물도 보고 참 행복도시 7개 정도 만들어서 대도시 근교 녹색 공간인 그린벨트도 살리고 교통을 비롯해서 미래 대비의 기적이 날 겁니다. 교통대책도 살리고 또 근교에 채소를 가꿀 수 있는 또 일반적인 농업도 좀 살리고 우리나라가 농업이 죽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채소값이 올라가면 뭘로 대비할 겁니까? 그것도 모르고 다 농토를 아파트 지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그냥 대지로 만들어서 권력 가지고 그냥 땅값 많이 받게 그런 몰상식한 정책을 최대한 농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제인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또 자, 앞정부가 잘한 것은 뒷정부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앞정부 한 것은 싹 쓸어버리냐. 그런 못된 놈의 자식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앞정부 혹시 뭐 잘못된 거니까 그것만 밝히고 5년 끝나. 이런 못된 놈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야. 국민 여러분 그것도 모르십니까? 잘한 것은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죽어라 해놓고 싹 쓸어버리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깊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멍청히 보고만 있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탄강 저수지를 성공했어야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가 되는데 또 물려섞은 거야. 또 정책에 대한 문제는 지도자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욕 얻어먹어도 자기가 얻어먹고. 그러나 역사는 후대에 평가합니다. 후대에. 이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이러다가 통일이 되면 적어도 북한에서 약 350만 명 정도로 남한으로 내려올 텐데 그러한 대비가 전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은 대박이다 말로 끝난 거야.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비맞추기,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그런다고 통일될 것 같아요? 저는 5년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을 안겨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통일 같은 큰일은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통일 같은 큰일은 회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통일이 회담한다고 될 것 같아? 저런 참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통일이 교통한다고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민공화국으로 통일하면 되겠지. 자유통일 안 돼. 큰 통일 같은 문제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18.15 강복도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순간에 끝난 거예요. 통일이 되면 통일 수도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통일 수도를 38선에서 39선까지 그 중간을 몽땅 아주 큰 그릇을 준비하고 전남 순천 박람회 가면 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잘 났어요. 통일 수도는 그런 박람회 식으로 잘 조성을 해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세계적인 공원으로 세계 행복 수도로 통일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에 지금 거기 사신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돼. 그래야 저는 빨리 대운하를 하고 행복도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유치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대운하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운하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똑바로 정직하게. 이제 국가 장래 비전을 위해서 대운하는 정직하게 최첨단으로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저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목숨을 내걸고 이 일에 밀고 나겠습니다. 이제 자손 만대 초석을 위해서라도 대운하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 때문에 괜히 광고비만 1억 2천 들어갖고 망했어요. 사람이 대통령이 하겠다고 대통령 당선돼 놓고 조금 데모한다고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생명내 그래, 생명내 그래야 돼.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도자는요 생명내 그래야 돼. 그래서 지도자는요 이판사판 정신 가져야 돼. 뭔판 이판사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큰 지도자가 나와 있어. 통큰 지도자. 우리나라는 대장부 지도자, 담대한 지도자, 영성의 지도자, 영감의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배짱 있는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 거룩한 야망 있는 지도자, 정직 정치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정직 정치. 뭔 정치? 정직 정치. 저는 그래서 그 토대를 종교적으로는 종교신앙을 신부신앙으로 토대를 삼고 정직 정치를 펼치면서 효사상 정치로 정신문화를 잡아야 한다 저는 봅니다. 미래 우리 한국의 답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 정치입니다. 여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앞으로 여당이 나라 다시 잡으면 또 싸움이야. 또 야가 다시 잡아도 또 싸움이라고. 국론이 분열돼서 나라 발전되겠습니까? 또는 앞으로 이대로 통일되면 좌우 대립으로 총들이야 총들. 차기는 무소속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 정치,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인류를 살리는 정직 정치,
이 시대 살리는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어서 하자. 정직 정치를 합시다. 구호하면 좀 마치겠습니다. 이 민족의 항구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직 정치할 주제를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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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치겠습니다.